56세 대기업 임원, 은퇴 후 배달기사와 경쟁하다니 충격적 현실. 여러분, 혹시 나는 은퇴하면 편안히 쉴 수 있을 거야 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사회생활하면서 스트레스도 많고 휴일 없이 달려온 날들이 많으니 은퇴만 하면 여유 있는 일상을 누릴 줄 알았죠. 그런데 최근에 들리는 소식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특히 대기업 임원 정도면 남 부러울 것 없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은퇴 후 생활고 때문에 배달기사로 일하게 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마음이 복잡해져요. 정말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현실인가 싶기도 하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은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높은 연봉, 안정된 지위, 괜찮은 명예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걸 상상해보면 조금 섬뜩하기도 하죠. 오늘은 이 이야기를 조금 진솔하게 나눠보려고 해요. 왜 대기업 임원이 은퇴 후 배달기사와 경쟁하는 상황이 생겼을까? 또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로 은퇴 후 극복에 성공한 사례와 실패했던 사례도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1. 은퇴의 문턱은 누구에게나 낯설다. 사실 대기업 임원 출신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미 재정적으로 여유롭고 잘 살 거다 하고 생각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의외로 막상 은퇴해서 월급이 끊기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예전에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있고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복지 제도와 보험이 있었는데 은퇴하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사라지거든요. 가장 문제는 정기적 수입이 없어지는 순간부터 시작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정년이 60세 전후로 잡히지만 회사 상황에 따라 56세나 58세에 조기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기업 임원 자리라는 것도 결국은 한정적이고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언제든 자리가 없어질 수 있죠. 나이도 아직 젊다고 볼 수 있는데 사회에서는 기회를 얻기엔 좀 많지 않아? 라는 시선을 보내니 이 또한 부담이 만만치 않아요. 2. 은퇴 후 배달기사와 경쟁하게 된 진짜 이유. 아니 그래도 대기업 임원인데 왜 배달을?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은퇴 자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함. 임원까지 올라가려면 평생 회사에 충성하고 업무에 매진해야 해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개인적인 재테크나 은퇴 자금을 꼼꼼히 마련할 틈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회사 주식이나 스톡 옵션이 있다고 해도 회사 사정이 나빠지면 한순간에 가치가 떨어지는 위험도 있고요. 은퇴 후 삶에 대한 구체적 계획 부족. 나중에 카페 하나 차려서 편하게 살지 뭐 정도로만 생각하다가 직접 부딪혀보니 만만치 않았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지, 소득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생각보다 준비가 덜 된 경우가 많아요. 가족 부양과 체면 유지를 위한 지출, 자녀 교육비, 생활비, 주택 유지비 등은 계속 나가는데 그동안엔 임원급 연봉으로 해결했지만 은퇴 후에는 그대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주변 시선도 신경 쓰여서 무작정 아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일자리 찾기도 어렵고 배달이라도 뛰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3. 사례 1 남들은 다 아는 카페 창업의 눈물. 첫 번째 사례로 실제로 55세에 은퇴한 이 모 씨가 있어요.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구조조정 성격으로 퇴직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모은 퇴직금과 약간의 빚을 더해 아담한 카페를 차렸어요. 은퇴하면 카페나 하지 뭐라는 말 주변에서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도 같은 생각이었죠.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니 인테리어 비용, 원두 비용, 직원 월급, 임대료 등 매달 나가는 고정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일단 자리를 잡기 위해선 계속 투자도 필요한데 손님은 생각만큼 오질 않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는 월세도 못 내서 연체가 쌓이기 시작했죠. 결국 1년 만에 카페 문을 닫고 퇴직금 대부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뒤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서 현재는 온라인 배달 업체의 배달 파트너로 일하고 계신다고 해요. 이 사례를 보면서 느낀 건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특히 자영업은 쉬운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운영 노하우와 업종 이해도가 아주 깊이 필요하거든요. 은퇴 후 생계를 걸고 창업을 하려면
정말 치밀한 준비와 시장 조사, 그리고 창업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4. 사례 이 주식으로 마지막 한 방을 노렸던 A씨. 두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방향이에요. 56세에 은퇴한 A씨는 꽤 큰 퇴직금을 받았는데 이걸로 큰 돈을 벌어서 편하게 살자라는 욕심에 주식시장에 과감히 뛰어들었어요. 주변에선 부정적인 얘기도 많았지만 작년까지 괜찮았으니 올해도 상승장이 올 거야 라며 강하게 믿으신 거죠. 문제는 그 시기에 주가가 폭락 구간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니 걷잡을 수 없이 내려가는데 본전 생각에 쉽게 발을 뺄 수도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거의 전 재산의 절반 가까이를 날리고 말았죠. 본인 표현대로라면 다시 취직하고 싶은데 이 나이에 임원 이력이라는 게 별 도움이 안 되더라라고 토로하셨어요. 이 사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은퇴 후 자산을 굴릴 때는 공격 투자보다 안정 투자 쪽으로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은퇴 전에야 수입이 지속적으로 생기니까 손실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한 번에 잃으면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오히려 적은 이익이라도 꾸준히 얻을 수 있는 투자 방법을 찾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일 수 있어요. 5. 사례 3 이미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준비한 B씨의 성공. 그렇다면 반대로 은퇴 후 비교적 잘 정착한 사례도 있어요. B씨는 대기업 임원급 자리에서 58세쯤 퇴직하셨는데 그보다 5년 전부터 꾸준히 부업으로 작게 시작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찾아보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지인 가게에 투자하는 정도로 경험을 쌓았고 주말에는 그 가게의 운영을 조금씩 도와주면서 자영업의 기본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운영 노하우나 매출 분석법을 익히고 나서 본인 명의로 작은 음식점을 열었는데 이미 수년간 경험한 지식이 있어서인지 안정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수 있었대요. 이 과정에서 막연히 누가 대신 해주겠지라고 기대한 게 아니라 직접 부딪히고 배운 게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B씨는 퇴직 후에도 매달 일정 수준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고 임원 시절만큼은 아니어도 큰 생활고 없이 자녀 교육비와 집 대출금을 감당해낼 수 있었어요. 이분은 회사 다닐 때부터 조금씩 내가 좋아하는 분야, 배워야 하는 부분을 미리 공부했다며 미소 지으셨는데 역시 준비가 답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6. 은퇴 후 삶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렇게 극과 극의 사례들이 존재한다는 건 결국 미리 준비하느냐 아니면 준비가 부족하느냐가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재무 설계. 은퇴 후 언제까지 얼마나 돈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무조건 모으기보다는 위험 분산을 위해 안전자산, 적금, 연금, 보험 등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직업 탐색 앤드 역량 강화. 평소에 관심 있는 분야나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보고 여유가 된다면 관련 자격증이나 기술도 미리 익혀두세요. 퇴직 후에 갑자기 새로운 일을 배우려면 시간과 에너지가 크게 듭니다. 미리 습득해 두면 훨씬 수월하죠. 네트워크 유지. 직장 동료나 지인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세요. 필요할 때 인맥이 힘을 발휘하기도 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현실적인 마인드셋. 은퇴 후라고 해서 모든 걸 쉬어가려 하기보다는 새로운 이막을 시작한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나는 대기업 임원이었는데 하는 과거의 프라이드를 내려놓아야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어요. 7. 마무리하며. 사실 은퇴라는 게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찾아오는 현실 이벤트잖아요. 임원이건 부장이건 팀원이건 간에 직급과 상관없이 언젠간 퇴직하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죠.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배달기사와 경쟁하고 누군가는 창업 실패로 빚더미에 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미리 준비한 덕에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뤄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나? 하고 불안해하기보다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실질적인 고민과 행동이 아닐까 싶어요. 미리 조금씩 준비해 둬야겠구나.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내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구나 하는 마음가짐 말이에요.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본 이유도 모두가 은퇴 후에 더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사회생활이 길고도 험난하지만 오히려 퇴직 후가 더 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은퇴나 재취업 혹은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종종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 함께 지혜를 나누고 실천해 보자고요. 감사합니다.